오늘은 첩과 애인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첩을 두고 살던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당시 그 도시에 있던 어느 극장 소유주의 첩이었습니다. 보름에 한 번 정도 찾아왔던 그녀의 남편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항상 그녀를 두들겨 패곤 했으니 두 사람 모두 행복한 인연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내 이외에 첩이나 애인을 두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상민 교수의 말을 차용하자면 부자들은 현재 배우자가 있지만 더 좋은 짝을 기다리고 현재 집이 있지만 더 좋은 집을 원합니다. 그것이 자연법칙이고 본능이라면 정부의 어떤 정책도 집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본능, 자신이 소유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본능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가난하여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외항선 선원 인쇄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친 헤일리 조지가 말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노동 생산물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권리가 있지만 사람이 창조하지 아니한 것, 즉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토지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 가치가 상승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특권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미국 인디언들의 문화는 이렇다고 합니다. 인디언은 토지를 공동재산으로 생각한다. 인간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오히려 토지가 인간을 소유하고 있다. 토지는 지금 병이 들었다. 인간이 토지를 잘못 대했기 때문이다. 가까운 미래에 큰 자연재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 토지 위에 세워진 많은 것들이 토지에 속한 것들이 아니다. 그것들은 신체에 침투한 바이러스처럼 토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이물질들이다. 당신들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겠으나 머지않아 토지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시도로 크게 몸을 뒤흔들 것이다. 일본 작가 나스메 소세키도 말합니다. 자신이 만들지 않은 물건을 자기 소유로 정하는 법은 없다. 이 망망한 대지에 약삭빠르게 울타리를 두르고 말뚝을 세우고 모모의 소유지 등으로 구획하여 가르는 것은 흡사 저 차원공에 새끼줄을 치고 이 부분은 나의 하늘이요 저 부분은 그의 하늘이라고 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령 토지를 잘라내어 한 평에 얼마의 소유권을 팔고 사고 한다면 우리들이 호흡하는 공기를 한자 입방으로 나누어 판매해도 좋을 것이다. 공기를 판매할 수 없으며 하늘에 새끼를 치기가 부당하다면 토지의 사유도 불합리하지 않을까? 정강수 교수와 조수진 변호사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생산물이나 재산은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예. 이게 소유권의 성립 근거는 뭐 간단한 거지요. 만든 사람에게 그럼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게 소유권의 정당한 근거잖아요. 그게 뭐 존 로크가 얘기한 바인데, 근데 토지는 만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토지 가치도 땅은 원래 있었던 거죠, 그냥. 66.3%가 토지 공개념을 찬성한다. 예. 그러니까 거의 70% 가까이의 성인 남녀 대상으로 최근에 했을 때 예. 토지 공개념 인식하는 것 자체를 긍정한다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첩과 불륜, 즉 금지된 사랑이 없다면 문학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 사회에 흔합니다.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하려는 것도 인간의 본능에 따르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길 때마다 달려들어 통제불능이 되는 것은 탐욕일 뿐입니다. 중국 작가 수수가 말했습니다. 욕망은 때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제불능의 욕망은 탐욕일 뿐이다. 탐욕은 늘 불안과 초조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탐욕에 물든 마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첩이나 애인을 두었을 때 불안과 초조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창피와 법적 책임이 얼마나 불편하고 불리한지를 깨닫는 것처럼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했을 때에도 불안과 초조감을 느끼게 만들고 불편하고 불리하게 만들면 부동산에 집착하는 본능과 탐욕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나는 생각합니다. 필리핀에는 부유한 유부남들 중에 첩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첩의 친정 식구들 평생 먹여 살려야 하고 젊고 어여쁜 첩이 남의 눈에 비루하게 보일 경우 자신의 사회적 위신에 흠이 되기 때문에 애가 없는 경우에는 매달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이상, 애가 있는 경우에는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첩에게 줘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첩을 둘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질투가 본능인 아내의 허락을 받는 것도 어려울 것이고요. 이슬람 교도들도 부인을 3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지만 남편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리한 점들 때문에 한 명의 아내와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Can your husband marry
3 other women. Yeah, like why do you marry 4 wives? Like, oh, can I like get 4 in every like year? Like in Islam, you can marry 4 women, but fuck that shit. I would never. I mean, I know it's okay in my religion, but the woman always has the right to say Yes, no. yes. Like if I say no to my husband, oh, you cannot marry this woman, he either gives me a divorce or He doesn't. like he doesn't. And there are like conditions to be fair to each and every one of them. Whatever, like you marry 1, 2, or like 3. If you, for example, do something to one of them, you have to do the exact same thing. Like you give her a gift, you have to. You have to give rest all of of them them, the same, and that's like one of the main. 앞에서 나는 정부의 어떤 정책도 집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본능, 자신이 소유한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본능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과다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과소비하는 첩이나 애인을 가진 것처럼 불편하고 불리하게 만들면 그 본능과 탐욕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빈 집이나 빈 가게, 빈 사무실, 쓰지 않는 토지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전세는 부동산 매입 가격의 20% 이하, 연간 임대료는 2% 이하로 제한하여 불로소득을 대폭 줄이고 건물주보다 세입자가 더 유리하도록 합니다. 필리핀처럼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부동산은 국가가 몰수합니다. 젊은이들이 부동산 관련하여 정부를 욕하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의 원전 관련 공약을 추진했던 장관과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하여 법정에 서는 것을 봤듯이 정부에서 부동산 폭락 정책을 추진할 경우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집 없는 좌파는 너만 부동산으로 부자 되냐, 나도 한번 해보자, 이제는 내가 부자 될 차례인데 정부가 왜 사다리를 걷어차냐 라고 부끄럼도 모르고 화를 낼 것이고, 부동산 부자 우파는 습관처럼 장관과 공무원들을 직권남용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총대를 매겠습니까? 그런 일은 면책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만 할 수 있고 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대로 시행하기만 하면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 없어 분노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들이 똘똘 뭉쳐서 토지 공개념과 부동산 폭락 정책 공약하는 사람들을 국회로 많이 보내시라. 감사합니다.